네, 어부리그 준용호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배를 계약했습니다. 영상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견적서를 봤고요. 선택한 곳은 여수에 있는 한국조선, 한국마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조선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업력이 일단 좀 길어요. 좋아요. 35년 동안 그 업을 계속 해오셨고 망하지 않고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10년 가까이 또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선소가 망하지 않고 유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이쪽에는 기술력이 있겠구나,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젊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려, 그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그건 아니다,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계약을 하기 전에도 원래 배 계약하기 전에는 다 해준다 막 그러거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배를 계약했죠. 어떤 면이 있냐면 주위에 배를 모아갖고 온 분들이 꽤 많아요. 막 7분, 8분 정도 돼. 대부분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는 다 해줄게 하다가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제 갑과 을이 되는 거야. 내가 갑이고 을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금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갑과 을이. 조선소가 갑이 되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을이 돼. 왜냐하면 바다의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육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다가 내 집을 짓잖아. 근데 배도 똑같아요. 허가라는 게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새로 짓는다, 모은다는 게 집이고. 그러니까 어부 같은 경우는 그거죠. 배를 한 번 만들면 이 배를 평생 써요. 내가 죽을 때까지. 새 배를 만들면 한 30년 이상 쓰니까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주구장창 내려가 있는 거야, 조선소에. 가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배를 만들어 온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 서로 공감대가 안 돼.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상주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얘기하는 게 똑바로 됐는지를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도 안 되고 내려가 있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 그렇게 배를 모아와도 후회를 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일단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반영할 수 있고, 되는 걸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받는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저 또래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배를 계약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이 들어가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계약을 하셔야 돼요. 문서하지 않고 구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안 된다고, 이런 작업은 안 돼 하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할 것들을 다 기재를 하고 사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 미팅 하실 때는 엄청 조선소에서 잘해줘요. 막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뭔가 이제 바뀌었을 때도 내 기분은 나쁘지만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유리하다.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조선소와 이제 그 배를 새로 하는 선주들과의 좀 관행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 한 달씩 막 내려가가지고 조선소 옆에서 막 모텔 얻어놓고 그 조선소 문절만 가가지고 같이 일도 해주고, FRP 바르는 사람 술 사주고, 막 꼭 그래야지만 한 장이라도 더 해주고 더 꼼꼼하게 해준다 라는 또 식의 또 얘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선주들은 그런 걸 또 당연시하게 또 가서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젊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주님이 자주 내려오셔야지만 배가 잘 나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계속 가서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대신 뭐 그런 게 없죠. 오셔가지고 뭐 술도 뭐 좀 받아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관행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번, 3번 정도 내려갈 계획이 있는데 몰드가 탈용됐을 때 그리고 엔진이 들어갔을 때 하우스가 올라갈 때 저는 그거 말고는 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소 대표랑 전화통화로도 이렇게 계속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로가 계속 공유할 수 있으니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업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막 5년 하고 대표가 바뀌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작년에 해왔던 그 선배 중에 조선소가 망했어. 망해가지고 배를 못 갖고 올 뻔했어요. 근데 겨우기 어떻게 해가지고 배만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온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업체 재정 상태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괜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7년밖에 안 됐어. 얘는 뭐 한 15년 됐는데 7년밖에 중간에 바뀐 거야. 대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름도 바뀌어요. 그런 업체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해요. 배를 다 만들어. 자금력이 딸리거나 이런 회사들은 다 만들지 않아요. 아웃소싱 줘요. 다 이렇게 밑에. 여기는 여기서 만들어 갖고 오고 하우스는 여기서 만들어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서 조립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 업체에서 1부터 100까지의 공정을 다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조금 돈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배 값도 비싸고 그리고 혹시나 또 잘못됐을 때 저희 그 형처럼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소가. 그런 걸 주의하셔서 배를 계약하시는 게 좋죠. 이제 재배는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제 몰드 타령을 할 겁니다. 마지막 진수까지는 일정이 11월 말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가 또 그 유튜브로 남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